정세균 전 총리가 경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민주당 경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과 호남권 경선을 겨냥한 유력 후보들의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면서 입학 정원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해력과 기초 연산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순 사건을 폄훼한 동아일보 칼럼과 관련해 시민소송단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 등을 청구했습니다. 소송단은 이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식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을 받으면서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안 지역에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고 밤에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80mm, 마른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태풍 찬투가 16일과 17일 사이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양 모 중학교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학생의 가족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2,837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0명으로 0.7%의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의 사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더해진 가운데 추석 명절과 호남권 경선을 겨냥한 유력 주자 간 총력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누적 득표율 51.4%를 기록하며 민주당 경선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 1차 슈퍼위크가 끝난 뒤 곧바로 전남권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오는 16일 광주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명절 연휴에는 호남을 돌며 민심 잡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4차례의 순회 경선과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대세를 확인한 이 후보 측은 정세균 후보의 사퇴 이후 1위 후보로의 쏠림 현상을 예상하며 본선 직행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1위 후보를 밀어주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측하고요. 광주 전남도 그런 어떤 파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친 이낙연 후보도 경선의 최대 승부처이자 정치적 고향인 호남에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는 16일 광주에서 캠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갖고 토요일부터는 호남 곳곳을 순회하며 선두인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처음으로 30%대 득표율을 얻으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한 이 후보 측은 호남의 전략적 선택에 기대를 걸며 결선 투표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런 큰 선거에서는 되는 사람보다는 돼야 할 사람에 대한 선택을 해주셨고 그 흐름이 전국의 흐름을 또 바꿔나갔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 두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김숙희 여사도 이르면 이번 주 전남을 찾아 민심 잡기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부동산 투기와 특혜 채용 관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연복 광양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은 오늘 제3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여긴다며 자신의 3선 도전으로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시장은 또 지난 3월 혈액암 진단을 받고 현재 힘겨운 투병 중이라며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시장은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자신의 상황 도의지구 땅의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는 등 부패 방지법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김두관 후보가 광주 전남 메가시티를 에너지 신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호남권을 그린 에너지와 첨단 바이오 의료 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당 GRDP를 수도권과 부울경 수준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과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유치, 우주산업의 육성 등을 세부적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남 지역 전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이 오늘 전남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이재명 전남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동참한 전현직 지방의원은 모두 207명으로 이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은 행정 역량과 추진력을 갖춘 이재명 후보라며 이 후보를 지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던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올해 학과가 신설되면서 입학 정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 캠퍼스와 대학 코드가 달라 분교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수 캠퍼스의 위상 회복까지 남은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올해 신설된 스마트 수산자원 관리학과의 재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수 캠퍼스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올해 헬스케어 메디컬 공학부와 석유화학 소재 공학과 등 3개 학과가 신설됐습니다. 줄곧 감소해오던 입학 정원은 소폭 늘어 2015년 수준인 800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첨단학과를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4.53대 1이었던 여수 캠퍼스의 정시 경쟁률은 2021학년도에는 1.72대 1까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론 여수 캠퍼스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지원율 하락에는 여수 캠퍼스가 분교라는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통합 15년이 지났지만 여수 캠퍼스와 광주 캠퍼스는 대학 알림이 등에서 다른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드가 다르면 성적표에 캠퍼스가 표기되기 때문에 입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영향을 받거나 전남대 구성원 간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 고라니가 이제 다니는 사진이어서 뭐 귀엽다 이런 되게 좋은 반응들이 많았는데 광주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없는데 비하 용어로 이제 여 이렇게 하거든요. 여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좋아요 되게 많이 박히고. 지난 9일 전남도 의회에서는 통합 당시 약속했던 한의대 유치 등의 약속을 전남대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여수캠 위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여수 캠퍼스를 이용해서 본인들이 좀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구성만 한다면은 이건 잘못됐다. 전남대학교는 코드 통합을 포함해 학과 구조 개편 등의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앞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에 빠진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여수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여수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역사 바로세우기 범국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하고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장완익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제주 4.3 진상규명위원회와 여사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다음 달 18일 제2차 토론회를 거쳐 시행령 초안에 포함돼 정부에 공식 제안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현재 특별법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됐다며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로선 시행령에 부족한 내용을 담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이 여순사건을 폄훼한 지난 7월 14일자 동아일보 칼럼에 대한 소송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단은 1차 신청자 접수를 완료하고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보도와 사죄문 게재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동아일보사와 송평인 논설위원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해당 칼럼은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를 두고 반란군과 협조자의 후손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단정해 명예훼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초등학생이 또래 친구들보다 읽고 쓰기, 세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교실 수업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 곧 자신감 저하로 이어집니다. 평생 공부는 물론 자신감의 첫 단초가 되는 기초학력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전남도교육청이 학생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초등 2학년 학생이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 1대1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이 또래보다 어려워 지난 1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와 일주일에 3시간씩 만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에도 고개를 젓기만 하던 이 학생은 이제 쉬운 단계의 그림책을 소리내 읽고 이중 모음도 배우면서 교실에서 발표도 나서서 할 만큼 밝아졌습니다. 일단 이 수업에서 성공의 관건은 아이가 나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려고 시도하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일단 먹어야 되거든요. 지난해 전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한 기초학력 전담 교사제. 한글 이해력과 기초 연산 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을 맡지 않는 전담 교사가 따로 맞춤형 개별 수업을 하고 심리 정서 지원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학기 지도 결과를 분석해보니 문해력의 경우 지도 학생의 51%, 수해력은 66%가 성과 목표에 도달하면서 일반 수업 참여도도 높아졌습니다.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또 1, 2년 지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이면 최소한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생각. 초등학교 입학 직후 발생하는 학력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데다 최근 코로나19로 기본 학력 자체도 저하되는 상황. 현재 48명의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도내 68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가운데 전남도교육청은 정책의 만족도와 효과가 높은 만큼 확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웅천 의료시설 용지 매각을 부적절하게 추진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여수시가 웅천 택지 내 의료시설 용지를 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서둘러 매각함에 따라 원도심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대학병원 유치도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여수시가 소재지구 개발을 위한 공사비 마련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각하면서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며 의회 차원의 특별조사나 전남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2016년 준공 이후 수년째 미분양 상태인 데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정이 부족해 매각이 필요했다며 실수요자 문의가 있어 관련 법에 따라 매각 기준을 정해 공개 추천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목포시 의원이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목포시 고화도의 한 공원에서 목포시의회 A 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의원은 목포시의회 다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고흥군이 지난 1월 동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복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월 한파로 인해 23개 품목 794헥타르 면적이 동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유자 농가 면적이 717헥타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흥군은 재난지원금 35억 원을 편성해 피해 농가 2,392곳에 추석 전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 지역의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지급률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상생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62%인
약 15만 3천 명에게 총 38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신청 시 오부제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지면서 지원금 지급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시가 관광지 방역과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4개월 동안 배알도 섬정원, 백운산 자연휴양림, 구봉산 전망대 등 관내 6개소 관광지에 21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석을 맞이해 늘어날 귀성객과 방문자들을 대비해 추석 당일인 21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에도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 운영할 방침입니다.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시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에 조속한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시 의회가 합동 여론조사 실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시 정부가 제출한 협의안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시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시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가결된 사항을 상임위에서 재차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합동 여론조사 지연은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하는 캐스퍼를 구매 예약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으로 생산하는 경영 SUV 캐스퍼의 온라인 사전 예약 신청 첫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다고 전했습니다.